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3% 이상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에 대한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또 반대쪽에서 보면 2000년도 IT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에 이렇게 변동성이 컸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미국 시장과 기술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5% 떨어졌다가 3% 올랐다가 막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네. 상태인데요. 미국 시장이 대세 상승 중간 정도 들어가면 연간 상승률이 10%를 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5%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연간 상승할 수 있는 거의 절반을 그냥 하루에 올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그 미국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혼란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시장 급등락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시장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이제 연휴를 보내면서 만약에 어제 주식경제 월요일 날 뭐 격주로 월화 나옵니다만 월요일 날 나왔으면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월요일 3월 1일 첫날 미국 장을 못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장을 확인하고 나서 아 이거 오늘 가서 방송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예. 조정 끝. 이제 금리 급등세 진정. 어제 하루 만에 미국 장을 보고 이거 조정 끝이라고 선언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왜냐? 어제 일단 지표가 너무 좋았고 예.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 장이나 우리 할 것 없이 조정을 야기했던 금리 급등세가 진정을 됐는데 예. 이게 이제 하루짜리로는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과연 그리고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예. 지금 드린 말씀 갖다 이제 종합해 보자면 ISM 제조업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예. 예측치나 전월치 대비 너무 좋았죠. 추세도 지금 좋습니다.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도 좋습니다. 뭐 예측 대비 2포인트 정도 더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자, 10년물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1.64까지 올라갔던 놈이 예. 한 20bp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실질금리도 또 이렇게 다시 살짝 고개를 숙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1.5%도 잠시 올랐었기 때문에 긴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금리 급등세 진정에다가 제가 느낌표 다음에 물음표도 안 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번 더 보고 싶은 거죠. 예. 조금 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2년물짜리가 가장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니까. 얘는 아직도 0.123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예. 올라오는 거하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2년물은 그냥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조금 끌려 올라가는 데 했으나 그리고 약간 가장 복합적으로 채권 시장을 반영한다는 5년물도 조금 최근 이제 급하게 오르다가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또 이 정도 최근에 이 금리라면은 또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는 또 이른바 저가 매수의 매력이 생길 만한 레벨이고요. 그런데 이겁니다. 일단 61선은 지지했습니다. 요 초록색 선, 좀 굵게 표시한 61선 지지를 갖다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확인하고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S&P 500인데요. 저는 이게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선 올랐을 것인가? 지금 이걸 갖다가 HTS 같은 데서 확인하실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니케이도 한번 찍어보시고 독일도 한번 찍어보십시오. 지금 이 선 최근에 보았던 고점에서 이렇게 끄어지는 고점끼리 연결한 선을 이번 주 중에 돌파가 된다면 조정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뭐냐 하면은 이 구간에 본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단타 세력들 중에는. 예. 그래서 변동성 커질 수 있고 S&P 500 지수 위클리로 보면은 지금 전환선은 3,800입니다. 3,800 지지는 현재 확인했지만 3,800 혹시나 이러다가 깨지면은 3,580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위클리나 먼슬리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술적 보조 지표에 있어서의 무거움은 여전합니다. 예. 나스닥도 일단은 구름대에서 지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선 올라가는지가 궁금하고 나스닥 월간선은 딴 거보다
도대체 이 이격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벌리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이거는 일목으로 보더라도 기준선이나 전환선하고 너무 멀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수선물 흐름도 뭐 시시각각 변하긴 합니다만 어제 같은 그런 어떤 급등 이후에 그 팔로스루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이어질지 아니면 단발성 반등이었는지를 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종목은 아마 계속해서 보시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네. 12월 초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옆으로 그냥 쭉 기어 있는 기었었죠.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기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러다 이제 어제 이게 조금씩 후퇴했기 때문에 이제 반전을 해서 했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뭐 2차 전지 이러면서 네, 네. 그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한 20% 떨어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이러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관건은 지금 기술주들이 그러면 다시 가격을 만들 수 있을 건가 아니면 그냥 옆으로 쭉 기는 거에 추세가 이어질 건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 대형 기술주들 그러니까 애플이나 이런 것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것 때문에 더 못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기관 측면에서나 개인 측면에서나 그 종목들 뭐 빵이나 기술주로 빅테크라고 얘기했던 그쪽으로 과연 이제 얼마나 신선한 신규 그렇죠. 자금 신규 세력이 유입될 유입될 수 것인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예. 이제 조금은 뭐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은 요즘 아주 단타하는 재미에 그 이상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레딧에서 예, 게임스탑이 다시 100불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쪽에 이항 물린 거 언제 회복되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처치 캐피탈도 주가 흐름 보자면은 그래 이 정신없는 와중에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제 또 5만 불 근처가면은 예. 코인 시장도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차 싶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번에 좀 정리해야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한 2주 남았죠. 3월 16, 17일인데 예. 이자들 3월 16, 17일이 이제 3월 FMC인데 저는 이 기사가 너무 재밌습니다. 제로엣지에서 제목 보시죠. 도이치뱅크 리포트인데요. 센트럴뱅크 중앙은행들은 이 좀 이 높은 금리를 갖다가 감당을 못하는 게 딴 거 없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 글로벌. 예, 예, 예. 그렇죠.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무슨 뭐 가게, 그 다음에 약간 이 아래층에서부터 보면 보라색이 이제 non-financial corporation이니까 비금융 기관들,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이 막 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정부가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대충 얘기가 이게 뭐 금리가 올라가면 예. 정부가 제일 못 견딘다. 못 견디고 예. 360조 달러 뭐 한 2030년 정도 가면 이런 식의 예측이 나오는데 그래요. 이 면면들 보십시오. 지금 이태리 총리하겠다는 드라기, 지금 예. 미국 재무장관 맡고 있는 옐렌,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시황에서 언급도 안 되고 있는 구로다 하고 있고 그래도 구로다는 기억을 하는데 일본 총리 이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참 존재감 없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연준이 요리해낼지가 참 궁금합니다. 경기 좋아서 금리 오르는 거는 당연해라고 얘기해놓고 뭐 성장률 전망도 빵빵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도 어느 정도는 살아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정책 금리를 제로에 묶어두겠다. 제로에, 예.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말이. 예, 예, 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시장을 설득시킬 것인가. 최근에 이제 미국채 수익률의 급등은 뭐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저런 뭐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책으로 국채 쏟아질 건 당연하고 그리고 약간 어떤 인플레 우려도 있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였거든요. 쟤들 진짜 금리 안 올릴 수 있어요? 2023년까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나 시장을 갖다가 잘 설득을 하든지 설득이 안 된다면은 순간적으로도 좀 속이면서 모면해 간다면은 3월 장이 그럭저럭 버틸 것이고 예.
이 친구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가지고 쟤들 뭔가 자신 없어 보이는데 말하는 게 이 친구 다르고 저 친구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다면은 또 이제 시장 금리가 또 꿈틀거리면서 이제 이런 흐름.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하루에 급반등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현재는 반등합니다만 저는 아시아 증시가 우리 노는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미국 증시 흐름에 대해서 막 지금 예. 환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 개인들 잘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샀다가 급락돼 오늘 같은 때 또 사고 요즘 이렇게 개인 기관 뭐 외국인 할 것 없이 이렇게 주체로 보면은 그 안에 속 사정이 우리가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뭉뚱그려서 본다면은 저는 요즘 개인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예. 제일 못하는 게 저기 오히려 외국인 같습니다. 외국인. 정신없어 보입니다. 예. 얘들 왜 사지 싶었는데 그 다음날 보면 정신없이 팔고 예. 뭐 이런 상황. 글쎄, 올해의 미국이 성장률 4% 예상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높을 때 4%갈 거라고 하는데, 네. 금리는 1%대 초반이 있다.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책 금리는 제로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거 거죠. 아마 그거를 시장에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짧게 대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 네. 달러는 그렇게 뭐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그 아주 뭐 반응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은 슬라이드 보고 저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환율 한 번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예, 일단 달러 약세는 일단 멈춤입니다. 예. 위에는 달러 인덱스고요. DXY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보는 이제 거고. 통과해서 나왔네요. 예. 아래쪽은 이제 그건데 블룸버그에서 말하는 달러 인덱스 우리나 뭐 멕시코 페소, 중국 위안도 들어간 일단 멈춤인데 그 다음에 애매한데요. 일단 달러원 이렇게 보십시오. 121선에서 일단은 막힙니다. 121선에는 막혔습니다만 지금 NDF 시세 1117원대에서 지금 1120원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은 우리 환율이 잘 안 밀린다는 것이죠. 예. 우리 환율이 잘 안 밀리는 것이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배당금, 역송금 수요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환율이 잘 안 밀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지금 우리 증시나 미국의 증시의 급반등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며칠 더 보자는 어떤 비율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1135원입니다. 우선은 여기 1135원이고 1135원과 1145원이 이제 관건인데 1145원까지 열린다면은 증시는 조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고 아래쪽을 막 1,000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일단 우리가 두 번이나 막혔던 1,080원 승부가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지금 1,100 아래가 잘 안 내려가는 조금 하방 경쟁성이 분명한 시장입니다. 예, 위는 1,135원, 밑은 1,080원 네. 정도 일단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